아들과 며느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어머님을 돌봐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어요. 요양원으로 가시면 어떠세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나의 아들이 처갓집에 들어가서 산다고 했을 때 말렸어야 했는데 엄마가 조금 아프다고 요양원에 가라니. 하지만 전 실버타운을 선택했습니다. 그 또한도 100% 좋은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자식들한테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을 제안받는다면 어떤 곳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버타운 3층 복도입니다. 오전 10시 정각. 식사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립니다. 복도 끝에서 직원이 걸어옵니다. 밝은 목소리로 말하려다가 잠깐 멈춥니다. 명찰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3075 어르신, 식사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이름이 아니라 호실 번호로 부릅니다. 박미선이 아닙니다. 선생님도 아닙니다. 3075입니다. 32년 동안 아이들은 저를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 선생님, 이 문장 뜻이 뭐예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동료들은 박 선생님이라 했습니다. 교무실에서 제 이름이 불리면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경력이 쌓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였습니다. 학부모들도 그랬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존댓말이었습니다. 존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075입니다. 제 손에는 오늘의 시간표가 쥐어져 있습니다. 10시 식사, 11시 자유시간, 오후 2시 건강체조, 4시 휴식, 6시 저녁 식사, 자유시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없습니다. 11시에 방에 있으면 직원이 노크합니다. 어르신, 산책 안 나가세요?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게 좋아요. 친절한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권유가 아닙니다. 지시입니다. 유방암 일기 진단을 받은 건 1년 전이었습니다. 정기검진에서 발견됐습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초기예요. 수술만 하면 됩니다. 항암은 필요 없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술했습니다. 일주일 입원했다가 퇴원했습니다. 한 달 후 재검사, 깨끗하게 나왔어요. 완치예요. 의사는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몸은 괜찮습니다. 완치입니다. 건강합니다. 문제는 몸이 아닙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루는 같은 시간표로 흘러갑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누가 정한 건지도 모릅니다. 다만 지켜야 합니다. 자식들은 말했습니다. 효도라고. 어머니, 우리가 최선을 다했어요. 실버타운이 제일 좋대요. 안전하고 깨끗하고 프로그램도 많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여기는 안전합니다. 복도마다 손잡이가 있고 화장실엔 비상벨이 있습니다. 깨끗합니다. 매일 청소합니다.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월요일 건강체조, 화요일 노래교실, 수요일 그림 그리기, 목요일 영화 감상, 금요일 산책. 하지만 첫 상담 자리에서 저는 봤습니다. 아들 민준과 며느리 지은의 눈빛을. 그들은 실버타운 팸플릿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입주 상담사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 전세금을 보고 있었습니다. 1억 5천만 원. 입주금 5천만 원 빼면 1억이 남는다. 그 계산을 눈빛에서 읽었습니다. 지은이가 민준의 팔을 살짝 건드렸을 때,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을 때,
상담사가 계약서를 꺼냈을 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평생 그래왔으니까요. 그땐 효도인 줄 알았습니다. 걱정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그건 효도가 아니라 정리였다는 걸요. 저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재산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일, 그게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43살에 교사가 됐습니다. 늦은 나이였습니다. 주변에서 말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임용고시를, 애들도 있잖아.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학교 보냈습니다. 저는 공부했습니다. 3년 만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가 왔던 날,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나 됐어. 남편이 껴안았습니다. 축하해. 정말 축하해. 첫 출근. 1990년 3월. 교무실 제 책상에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국어교사 박미선. 가슴이 벅찼습니다. 드디어 선생님이구나. 첫 수업은 고등학교 1학년 3반이었습니다.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학생들이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국어 담당 박미선 선생님이에요. 잘 부탁해요. 뒷자리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나이 많으시네. 우리 엄마랑 비슷한 거 아냐? 들렸습니다. 웃었습니다. 응, 선생님 나이 많아. 너희 엄마랑 비슷할 수도 있어. 그만큼 인생 경험도 많다는 뜻이야. 국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도 가르쳐 줄 거야. 첫 시간은 순환이 되었습니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이 왜 집을 떠났을까? 학생들이 대답했습니다. 가난해서요. 맞아. 그런데 그게 다일까? 주인공은 집을 떠나면서 뭘 찾으려고 했을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자존심이요. 그래. 자존심. 존엄. 스스로 살아가는 힘. 그게 이 소설의 핵심이야. 수업이 끝나고 그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재밌었어요. 고마워. 그 순간이 좋았습니다. 32년 동안 저는 평생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해마다 같은 시간에 학교 문을 열고 같은 교실에서 아이들을 맞았습니다. 7시 30분 출근, 8시 30분 첫 수업, 12시 점심, 오후 수업, 5시 퇴근. 규칙적이었습니다. 안정적이었습니다. 아이들 이름은 되도록 빨리 외웠습니다. 첫 수업 전에 출석부를 외웠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그 목소리가 좋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제 책상부터 찾게 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상담 가능하세요? 그래, 앉아. 진로 고민, 친구 문제, 가족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말이야. 조언했습니다. 때로는 함께 울었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가.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습니다. 초임 때 월급이 120만 원이었습니다. 10년 차에 200만 원, 20년 차에 300만 원.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빚 없이 살았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먼저 아이들 교육비를 계산했습니다. 민준이 학원비, 수진이 과외비, 남는 돈으로 제 생활을 마쳤습니다. 전세금은 남편과 함께 모았습니다. 10년 동안 조금씩 1억 5천만 원. 이 정도면 괜찮지? 남편이 말했습니다. 응, 노후는 걱정 없겠어.
국민연금도 나오고 퇴직금도 있고 안심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는 어른이 되는 것, 그게 제 목표였습니다.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주어진 길을 성실히 가는 게 중요해.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 꾸준히 책임지고 끝까지. 그게 어른이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프면 치료하고 회복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인생이 이렇게까지 뒤집힐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날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내 엄마가 유방암이래.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유방암. 근데 일기래. 수술만 하면 된대.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제 수술하세요? 다음 주 화요일.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날 밤 수진이도 전화했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요. 목이 메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일기래.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아이들은 울었습니다. 걱정한다고 했고 곁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수술날 민준이 왔습니다. 지은이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준비 다 하셨어요? 응. 차로 병원까지 갔습니다.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지은이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고마워. 수술실 앞에서 민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 여기 있을게요. 응. 수술은 2시간 걸렸습니다. 깨어났을 때 가슴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아팠습니다. 민준이 옆에 있었습니다. 엄마, 성공적이래요. 눈물이 났습니다. 일주일 입원했습니다. 민준이 매일 왔습니다. 지은이도 왔습니다. 수진이도 왔습니다. 엄마, 필요한 거 없으세요? 괜찮아. 말씀만 하세요. 고마웠습니다. 퇴원 날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서 편히 쉬세요. 한 달 후에 재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혼자 생활 가능하세요? 네. 그래도 당분간은 무리하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 짐을 날랐습니다. 어머니, 정말 혼자 괜찮으세요? 괜찮아. 힘드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래.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이제 괜찮아. 회복하면 돼. 다시 예전처럼 살면 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주일 후 민준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많이 나아졌어. 다행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응? 사실 저희가 상의한 게 있어서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데?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요. 괜찮다니까. 그래도 만약에 또 쓰러지시면요. 발견도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알아봤는데요. 요양원 어떨까 해서요. 요양원.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엄마는 요양원 안 갈 거야. 요양원이 나쁜 곳이 아니에요. 요즘은 시설도 좋고. 싫어. 왜요? 엄마는 집에서 살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주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사위 재혁이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오빠 얘기 들었어요? 들었어. 엄마, 우리도 걱정돼서 그래요. 괜찮다니까. 재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몇 군데 알아봤어요. 요양원 말고 실버타운이요.
거기는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대요. 가방에서 팸플릿을 꺼냈습니다. 프리미엄 실버타운. 깨끗한 건물 사진. 웃고 있는 어르신들. 여기 정말 좋대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한번 구경만이라도 가보세요. 팸플릿을 받았습니다. 입주금 5천만 원. 월 관리비 200만 원.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싸네. 그래도 안전하잖아요. 엄마 연금으로는 부족한데 저희가 보태드릴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의 눈을 봤습니다. 걱정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다른 게 보였습니다. 계산. 전세금 1억 5천. 입주금 5천. 남는 돈 1억. 그 계산이 눈빛에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네, 엄마. 천천히 생각하세요. 아이들이 돌아간 후 팸플릿을 펼쳤습니다. 사진을 봤습니다. 어르신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진짜일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의 연락이 잦아졌습니다. 엄마, 생각해 보셨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같이 가보시죠. 엄마, 결정하셔야 해요. 점점 압박이 됐습니다. 아들은 처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으로 오시는 건 좀. 장모님 눈치도 보이고 공간도 좁고.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양원이나 간병인을 쓰는 게 현실적이에요. 비용도 훨씬 적게 들고요. 저희도 생활이 있잖아요.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요양원 비용 한 달 300만 원, 간병인 한 달 240만 원, 실버타운 한 달 200만 원, 집을 정리하면 1억 5천만 원, 입주금 5천만 원 내면 1억 남음. 숫자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군가의 일정에 맞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내 하루를 스스로 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버타운을 선택했습니다. 요양원보다는 나아 보였습니다. 비싸지만 독립은 지킬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게 제 선택이었습니다. 실버타운 구경을 가기로 한 날, 민준 부부가 왔습니다. 차를 타고 갔습니다. 경기도 외곽, 서울에서 1시간 거리, 여기에요. 큰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골드스타 프리미엄 실버타운, 5층짜리 건물, 주변의 정원, 깨끗했습니다. 입구에서 직원이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박미선 님이시죠? 네.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상담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실버타운은요. 설명이 시작됐습니다. 개인방 15평, 1층 식당, 하루 세끼 제공, 건강 체조 프로그램, 각종 문화 프로그램,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시설이 좋죠? 민준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괜찮죠? 실버타운을 둘러봤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넓었습니다. 방을 봤습니다. 침대, 옷장, 작은 책상, 창문 밖으로 정원이 보였습니다. 어떠세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깨끗하네요. 그렇죠? 식당도 봤습니다. 어르신들이 식사하고 계셨습니다. 정해진 자리, 정해진 시간, 모두 조용히 드시고 있었습니다. 체육관도 봤습니다. 건강 체조 중이었습니다. 팔 올리세요. 강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이 팔을 올렸습니다. 모두 같은 동작, 같은 리듬, 뭔가 이상했습니다. 상담실로 돌아왔습니다. 결정하셨어요? 아직? 계약서 보실래요?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입주금 5천만 원,
월 관리비 200만 원. 환불 규정은요? 3개월 이내면 90%, 6개월까지는 70%, 1년 후에는 50%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줄어들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좋았죠? 글쎄, 지은이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요즘 노인 사고가 얼마나 많은데요. 저희도 매일 걱정돼요. 실버타운이 제일 안전해요. 민준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달에 50만 원씩 보태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면 괜찮지 않으세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내렸습니다. 엄마, 생각 잘해보세요. 문을 닫았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은이도 함께였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뭔데?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준이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제가 창업을 하려고요. 창업? 네. IT 쪽 사업이에요. 지인이 정말 좋은 기회를 줬어요. 지은이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정말 열심히 할게요. 지금 아니면 기회를 놓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얼마? 5천만 원이요. 숨이 막혔습니다. 5천만 원? 네. 어머니, 나중에 꼭 갚을게요. 사업 잘 되면 배로 드릴게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요. 응? 어머니가 실버타운에 가시면 집을 비우시잖아요. 전세금도 받으시고요. 그러면 1억이 남잖아요. 그 중에 5천만 원만. 순간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실버타운 권유, 창업 자금, 전세금 1억. 처음부터 계획이었습니다. 너희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부터 이걸 노린 거니? 아니에요, 어머니. 민준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어머니 걱정돼서. 그만해. 일어났습니다. 엄마 전세금은 엄마 노후 자금이야. 너희 줄 생각 없어.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돌아가 줄래? 어머니,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나가. 그날 이후 민준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던 전화가 2주일에 한 번이 됐습니다. 한 달 후 수진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응, 오빠 얘기 들었어요. 엄마, 오빠가 좀 심했어요. 그래도 오빠 마음은 이해해 주세요. 수진아, 너도 필요한 거 있지?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엄마가 바보가 아니야. 엄마, 얼마? 3천만 원이요. 재혁이가 사업 시작하려고요. 똑같았습니다. 수진아, 네. 대답은 똑같아. 안 돼.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요양원 이야기와 창업 자금 이야기가 같은 식탁 위에 놓여 있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요양원 안내지, 창업 계획서 같은 자리에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게 하나였다는 걸, 저를 정리하고 돈을 받는 일, 그게 처음부터 계획이었다는 걸. 하지만 저는 실버타운에 가기로 했습니다. 요양원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돈으로 가는 거니까 당당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제 선택이었습니다. 아니,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실버타운 계약을 했습니다. 혼자 갔습니다. 입주금 5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입주일은 언제로 하시겠어요? 다음 달 1일이요.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계약하셨어요? 응, 저희한테 말씀 안 하시고요. 엄마가 알아서 할 거야. 알겠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32년 살던 집이었습니다. 곳곳에 추억이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 남편과 드라마 보던 소파, 식탁, 아이들과 밥 먹던 식탁, 안방 침대, 남편과 잤던 침대,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세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전세금 1억 5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입주금 5천만 원 냈으니 1억이 남았습니다. 통장을 받습니다. 1억. 이게 엄마 남은 인생 전부야. 입주날 민준이 왔습니다. 지은이는 안 왔습니다. 엄마 도와드릴게요. 짐을 차에 실었습니다. 실버타운으로 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3075 어르신. 직원이 말했습니다. 3075. 제 새 이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 복도를 걸었습니다. 3075 문패가 보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15평. 작았습니다. 침대, 옷장, 책상, 창문. 여기서 사시는 거예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응, 좁네요. 괜찮아. 짐을 풀었습니다. 민준이 서성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응? 정말 저희 도와주실 생각 없으세요? 또였습니다. 없어. 엄마가 여기 사시면 돈 많이 안 드시잖아요. 한 달에 50만 원씩 나가. 그래도 1억 있으시잖아요. 그게 엄마 노후 자금이야.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정원이 보였습니다. 어르신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사는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첫날 저녁, 종이 울렸습니다. 6시,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1층 식당으로 갔습니다. 3075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정해진 자리였습니다. 4인 테이블, 이미 3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신입이시네. 네. 오늘 들어왔어요. 저는 3095 박영자예요. 312호 김순희예요. 315호 이정숙이에요. 호실 번호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식사가 나왔습니다. 밥,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맛있게 드세요.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맛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먹었습니다. 어때요? 여기 박영자님이 물었습니다. 괜찮네요. 처음엔 다 그래요. 시간 지나면 달라져요. 자식들 자주 와요? 글쎄요. 다들 안 와요. 처음엔 오는데 식사를 마쳤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8시였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채널을 돌렸습니다. 뉴스, 드라마, 예능, 보고 싶은 게 없었습니다. 껐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은 뭐 하지? 시간표를 봤습니다. 10시 건강체조, 12시 점심, 2시 자유시간, 6시 저녁. 정해져 있었습니다. 3520 선택 이후 시작된 단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었습니다. 6시 반 기상. 자동으로 불이 켜졌습니다. 제가 켠 게 아니었습니다. 세수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8시 식사, 식당으로 갔습니다. 3075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침이 나왔습니다. 밥, 미역국, 김치, 계란말이, 어제와 같았습니다. 먹었습니다. 10시 건강체조, 체육관으로 갔습니다. 어르신들 자리에 앉으세요. 앉았습니다. 팔 올리기, 팔을 올렸습니다. 좌우로 몸 돌리기, 몸을 돌렸습니다. 다리 펴기, 다리를 폈습니다. 12시 점심, 식당으로 갔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점심이 나왔습니다. 밥, 김치찌개, 김치, 멸치볶음, 먹었습니다. 2시 자유시간,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뭘 할지 몰랐습니다. 책을 폈습니다. 읽히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재미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르신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나갔습니다. 정원을 걸었습니다. 박영자님을 만났습니다. 산책 나오셨어요? 네. 여기 익숙해지셨어요? 아직요. 시간 걸려요. 다들 그래요. 함께 걸었습니다. 자식들 연락해요? 가끔요. 저도 그래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씩 왔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 번도 힘들어요. 왜요? 바쁘대요. 다들. 미선 씨도 그렇게 될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거기 어때요? 괜찮아. 다행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응? 그 얘기 다시 해도 될까요? 또였습니다. 무슨 얘기? 창업 자금이요. 민준아, 그 얘기는 끝났어. 엄마, 정말 잘할 수 있어요. 기회가 왔어요. 지금 아니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싫어. 왜요? 그게 엄마 노후 자금이니까. 엄마는 여기서 생활하시잖아요. 돈 많이 안 드시잖아요. 연금에서 50만 원씩 나가. 그래도 1억 있으시잖아요. 그걸로 뭐 하실 건데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준아. 네.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가 쓸 데가 없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이제 쓸 데가 많지 않다는 거지. 민준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요양원 권유, 실버타운 권유, 창업 자금, 전세금 모두 같은 줄 위에 있었다는 걸. 저는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정리된 사람이었습니다. 전화 끊을게. 어머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주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요. 엄마, 우리가 좀 심했어요. 괜찮아. 그래도요. 수진아, 엄마 괜찮다니까.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던 전화가 2주일에 한 번이 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 됐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명절에만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추석 잘 보내세요. 응, 건강하세요. 그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준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안 왔습니다. 엄마, 왔니? 네. 30분 앉아 있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저 먼저 갈게요. 바빠서요. 그래. 돌아갔습니다. 복도에서 박영자님을 만났습니다. 아들 다녀갔어요? 네. 30분도 안 있다 갔네요. 바쁘대요. 다들 그래요. 처음엔 자주 와요.
시간 지나면 발길이 뜸해져요. 왜요? 할 말이 없어지거든요. 우리 얘기는 재미없잖아요. 매일 똑같으니까요.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9,400만 원. 매달 50만 원씩 줄어들었습니다. 연금 150만 원. 관리비 200만 원. 50만 원 부족. 적금을 깼습니다. 이렇게 계속 줄어들면 계산해 봤습니다. 1년에 600만 원. 10년이면 6천만 원. 15년이면 9천만 원. 86살이면 바닥이야. 그때까지 살면 어떡하지? 무서웠습니다. 매일이 똑같습니다. 아침 6시 반. 불이 켜집니다. 제가 켜지 않아도 자동입니다. 세수하고 옷을 입습니다. 8시. 식사 시간입니다. 식당으로 갑니다. 3075 자리에 앉습니다. 정해진 자리입니다. 자리를 바꾸면 직원이 와서 다시 안내합니다. 어르신, 여기 자리예요. 친절합니다. 항상 웃습니다. 다만 묻지는 않습니다.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는요. 아침이 나옵니다. 월요일은 미역국, 화요일은 콩나물국, 수요일은 된장찌개, 목요일은 북어국, 금요일은 미역국, 일주일이 반복됩니다. 한 달이 반복됩니다. 1년이 반복됩니다. 10시 건강체조 시간입니다. 체육관으로 갑니다. 어르신들, 오늘도 힘내세요. 강사가 밝게 말합니다. 팔 올리기, 팔을 올립니다. 올리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10시니까요. 다리 펴기, 다리를 펴니다. 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니까요. 12시, 점심시간입니다. 식당으로 갑니다. 같은 자리에 앉습니다. 점심이 나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입니다. 화요일은 항상 김치찌개입니다. 먹습니다. 맛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먹습니다. 2시, 자유시간입니다. 방으로 돌아옵니다. 뭘 할까요? 텔레비전을 켭니다. 채널을 돌립니다. 뉴스, 드라마, 예능, 보고 싶은 게 없습니다. 끕니다. 책을 펴니다. 읽히지 않습니다. 덮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정원이 보입니다. 어르신들이 산책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봤습니다. 그제도 봤습니다. 내일도 볼 겁니다. 6시, 저녁 시간입니다. 종이 울립니다. 식당으로 갑니다. 같은 자리에 앉습니다. 저녁이 나옵니다. 먹습니다. 방으로 돌아옵니다. 8시입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뉴스를 봅니다. 9시, 드라마를 봅니다. 10시, 불을 끕니다. 눕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오늘도 지나갔구나. 내일도 똑같겠지. 모레도, 1년 후도 잠이 옵니다. 어느 날 병원 예약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사무실에 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병원 예약을 금요일로 바꾸고 싶어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요. 보호자요? 네. 규정이에요. 제가 가는 건데요. 그래도 규정이라서요. 보호자분께 연락해 주시겠어요? 나왔습니다.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병원 예약 바꾸려는데 내 동의가 필요하대. 아, 네. 동의할게요. 왜 내 동의가 필요한 거죠? 규정이래. 이상하네요. 이상했습니다. 제가 가는 병원인데 제가 바꿀 수 없었습니다. 다른 날 외출 시간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오후 2시 외출을 오전 10시로 바꾸고 싶어요. 어려워요. 왜요? 정해진 일정이라서요. 제 일정인데요.
그래도 시설 규정이 있어서요. 이해해 주세요. 그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앉았습니다.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뭐지? 생각했습니다. 일어나는 시간 정해져 있습니다. 먹는 음식 정해져 있습니다. 하는 일 정해져 있습니다. 외출 시간 정해져 있습니다. 병원 시간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게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게 없네. 깨달았습니다. 같은 층에 이정숙 씨가 있습니다. 3일 오후 그분은 특이했습니다. 체조 시간에 안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식사도 가끔 거르셨습니다. 직원이 물으면 그분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요.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규칙을 안 지키는 사람, 문제 많은 사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해 보였지만 그분의 하루에는 아직 주인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복도에서 이정숙 씨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선 씨. 오늘 체조 안 나가셨어요? 네. 왜요? 오늘은 내 마음이 안 가고 싶었거든요. 이상해요? 아니요. 다들 이상하다고 해요. 규칙을 지켜야 한대요. 근데 저는 생각해요. 뭐요? 내 하루는 내가 정하는 거라고요. 여기서도요? 여기서도요. 어떻게요? 작은 것부터요. 오늘 체조 안 가기. 내일 아침 조금 늦게 일어나기. 점심 반찬 하나 안 먹기. 그런 것들이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세상은 안 바뀌잖아요. 이정숙 씨가 웃었습니다. 세상은 안 바뀌죠. 하지만 제 하루는 바뀌어요. 조금이라도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밤 생각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내가 정할 수 있는 것 뭐가 있을까? 다음 날 아침 6시 반 불이 켜졌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은 7시에 일어나야지. 규칙을 어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정하는 거였습니다. 7시 일어났습니다. 8시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당으로 갔습니다. 아침을 먹었습니다. 10시 건강체조 시간이었습니다. 까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었습니다. 화를 내고 싶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정해보고 싶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체조 시간이에요. 문을 열었습니다.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안 갈게요. 왜요?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럼 왜요? 오늘은 제가 정했어요. 네. 안 가기로요. 직원이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규칙 어기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선택하는 거예요. 문을 닫았습니다. 방에 혼자 앉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밖에서 체조 음악이 들렸습니다. 팔 올리세요. 강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뭔가 가벼웠습니다. 내가 정했어. 오늘 하루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으로 갔습니다. 박영자님이 물었습니다. 오늘 체조 안 나갔어요? 네. 왜요? 그냥 안 가고 싶어서요. 직원이 뭐라 안 했어요?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정했다고 했어요. 대단하시네요.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그래도요. 전 못하겠더라고요.
왜요? 눈치 보여서요. 미선 씨는 안 그래요? 그러려고요. 근데 오늘은 안 그랬어요. 부럽네요. 점심을 먹었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였습니다. 화요일이니까요. 하지만 맛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조금 더 맛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선택한 하루였으니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오늘은 달랐어. 조금, 아주 조금. 하지만 분명히 달랐어.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실버타운은 그대로였습니다. 규칙도 그대로였습니다. 아이들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제가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관리되는 게 아니라 살고 있다는 느낌. 그제야 알았습니다. 노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돈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감각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감각은 아주 작은 선택 하나로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도요. 저는 여전히 3075입니다. 이름이 아닙니다. 번호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제가 정했습니다. 내일도 정할 겁니다. 모레도. 세상은 안 바뀝니다. 실버타운도 안 바뀝니다. 규칙도 안 바뀝니다. 하지만 제 하루는 바뀝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걸로 지금은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는 자식들을 원망하기 위한 사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자책하기 위한 기록도 아닙니다. 이미 모든 선택이 끝난 뒤 한 사람이 조용히 자기 삶을 돌아보며 남긴 이야기일 뿐입니다. 저는 오늘도 같은 시간에 눈을 뜨고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고 같은 시간에 하루를 마칩니다. 안전합니다. 편리합니다. 불편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스스로 결정할 일도 많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요양원과 실버타운 중 무엇이 더 좋은 선택인지 망설이고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한 번쯤은 끝까지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정답을 드리기 위한 영상은 아닙니다. 다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선택지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영상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시 실버타운이나 요양원을 두고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미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시다면 좋았던 점도 불편했던 점도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조언보다는 여러분의 실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